Hello to moon. I can't shake the simplest feeling beyond the ghost. We stand on the opposite shore. Hello moon. I reach through mysterious ceilings, my only hope. I look for the things I don't know.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아입니다. 오늘은 5만 구독자 기념으로 Q&A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퇴근하고 촬영을 하는 거라서 말을 계속하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간단하게 먹을 거 가져왔어요. 이렇게 벚꽃치니 치즈에다가 동그란 과일들 모아서 샐러드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나이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23살입니다. 그 다음은 키랑 몸무게는 몇이신가요? 저는 키는 168cm이고 몸무게는 57kg입니다. 몸무게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렇게 마른 편은 아니라서 그래도 말해보자면 저는 원래 주 2회 필라테스를 했었는데 요즘에 시국인지라 필라테스를 못 가고 있고요. 그래서 따로 하는 운동은 없고 가끔 도림천에서 따릉이 타는 정도로만 운동해요. 그 다음 질문은 직업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저의 본업은 프로그래머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웹사이트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검색 버튼을 누르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직업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나왔고 거기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취직을 했고 지금 벌써 4년차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학교와 학과가 궁금해요. 저는 대학교는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다니고 있고 학과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공과 계열입니다. 대학교는 수능을 보고 온 건 아니고 다른 전형으로 입학했어요. 제가 올해 입학한 새내기인데 아직도 온라인 수강으로 인해서 학교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MBTI 유형이 궁금합니다. 저는 ISFJ-A 용감한 수호자형입니다. 이 유형이 완벽주의자면서 현실주의자인 성격인데 정말 소름 돋게 저랑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안정적인 거 좋아하고 귀찮아서 일을 미루는데 결국 하는 성격입니다. 다음은 요리에 관해서 질문 받은 걸 답변해 볼게요. 첫 번째로 요리 아이디어를 얻는 곳은 어디신가요? 하셨는데 제가 자주 보는 요리 유튜버는 하루 한 끼님, 마카롱 여사님, 그리고 꿀키님을 되게 자주 봐요. 마카롱 여사님이나 꿀키님은 영상이 이쁘고 약간 저도 힐링받는 느낌이라서 자주 보고요. 그리고 하루 한 끼님은 정말 현실적인 자취생 레시피여가지고 그건 제일 많이 참고하면서 제가 요리를 하는 것 같아요. 요리를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리를 직접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냥 좋아하고 자주 보는 유튜버들이 거의 다 요리 유튜버여가지고 저도 계속 보다 보니까 실력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 있는지도 물어보셨는데 제가 취미로 하다 보니까 자격증은 따로 없습니다. 요리 레시피는 직접 연구하시나요? 볶음 요리나 무침 요리나 국, 파스타 요리 같은 거는 계속 만들다 보니까 대충 어느 정도 감이 잡혀가지고 레시피를 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귀찜 같은 조림 요리는 아직도 어려워요, 저도. 뭐 간장이나 고춧가루를 얼마나 넣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혀서 만들 때는 네이버 블로그를 주로 참고하는 편이에요. 만든 음식 중에 제일 추천하는 탑3 알려주세요. 제가 제일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레시피는 간장 삼겹살 덮밥이랑 대파 대패말이랑 콩나물 불고기예요. 다 10분 컷 가능한 요리들이니까 꼭 다들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마켓컬리 추천템 탑3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저는 명란 튜브를 정말 강추하고 싶어요.
명란 계란말이나 명란 파스타에 넣어 먹어도 정말 맛있고 명란 마요 주먹밥 할 때도 되게 좋더라고요.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저처럼 명란 러버가 있으시다면 꼭 가져야 하는 필수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니 레몬즙 추천해요. 요리를 하다 보면 신맛을 내고 싶은데 식초를 넣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너무 냄새가 강렬하게 올라올 것 같고 근데 모든 자취생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저희는 레몬을 딱 하나만 사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스푼씩 넣기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특히 콩포트 같은 거 만들 때 한 티스푼만 필요한데 그때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츠 시그니처 램 추천합니다. 근데 이거는 양고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만 추천해요. 양갈비 같은 경우는 밖에서 사 먹으면 정말 비싼데 집에서 혼자 분위기 내고 싶을 때 먹기 좋아요.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양갈비 스테이크랑 홈백하면 진짜 일요일을 정말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조리도구가 궁금해요. 조리도구는 제가 사용하는 게 너무 많아서 더보기란에 써놓을게요. 그리고 나무 그릇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오늘의 집이라는 앱에서 니코트 브랜드 제품을 자주 구매해요. 가격이 나무 그릇 중에서 제일 현실적이라서 자취생분들한테 추천해요. 근데 제가 구매하는 것이 한국에서만 서비스하는 거라서 외국인분들은 아마 구매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한 달 식비가 궁금해요. 우선 저는 마켓컬리랑 집 앞 마트에서 조금씩 구매하는 식재료 비용은 2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제가 배달 음식도 되게 자주 시켜 먹어서 다 합치면 한 30만 원 정도? 그리고 평일 점심은 회사 근처에서 먹어서 제외한 비용입니다.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드시나요? 네, 저도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어요. 주로 집에서 만들 수 없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배달 음식은 엽기 떡볶이랑 교촌 반반 콤보 제일 좋아해요. 특히 치킨은 집에서 만들기 힘드니까 제일 자주 시켜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집밥도 많이 먹고 저는 배달 음식도 많이 먹어요. 마켓컬리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저희 동네에 대형마트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켓컬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버터랑 치즈랑 디저트 종류가 다른 것보다 정말 많고 그리고 1인 가구에 더 최적화된 느낌이어서 자주 사용합니다. 온라인 배송 중에서도 제일 친환경적인 편이에요. 너무 제가 마켓컬리 광고하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가끔 박스들이 재활용되는 건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켓컬리에서 올페이퍼 챌린지를 하는데 박스랑 박스 테이프 같은 포장재가 되게 다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진 재질들이에요. 그리고 지퍼백 같은 경우도 종이 파우치로 와서 온라인 배송 중에서는 제일 친환경적인 것 같아서 자주 이용합니다. 일주일 먹을 요리를 다 계획하고 구매하시나요? 네, 저는 먹고 싶은 것을 금요일까지 다 생각하고 토요일에 한 번에 주문해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주문하지 않으면 항상 재료가 남아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대부분 혼자 해먹으니까 재료를 소량씩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여러 음식을 해먹으려고 해요. 애호박을 하나 사더라도 저희 같은 1인 가구는 3끼를 해먹어야 하나를 다 해치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고 구매하니까 확실히 음식물 쓰레기가 줄더라고요. 다음은 유튜브에 관련해서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 볼게요. 즐겨보는 유튜버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요리 유튜버 중에서는 꿀키님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브이로거 분들 중에서는 우농님, 트위티님을 자주 봅니다.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제 직업이 컴퓨터로 기능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긴 했었어요. 근데 평소에 즐겨보던 유튜버가 거의 브이로그랑 요리 분야여서 두 개를 합친 요리 브이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잘 시작한 것 같아요.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면은 그건 정말 온전히 저만의 성과인 거잖아요. 그리고 5만 명이 저를 좋아해주는 거는
사실 회사원으로서는 경험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댓글을 볼 때 정말 큰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브이로거에게 팁을 준다면 일단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처음에 카메라 촬영이랑 프리미어에 자신이 없어서 아이폰이랑 VLL5라는 어플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영상을 한 4개 정도 올릴 때까지 구독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꾸준히 올리면은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만약 시작을 하신다면 그래도 1년은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집밥 리선생 말고 해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신가요? 제가 맥주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외국인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각 나라의 대표 맥주와 어울리는 안주를 만드는 걸 기획은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제주 맥주랑 빈대떡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제가 지금 유튜버랑 대학교, 회사 이렇게 쓰리잡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잘 안 나서 미뤄지고 있어요. 만약 나중에 종강을 하거나 이직하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나면 열심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영어 자막 직접 번역하시나요? 네, 영어 자막은 제가 직접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영어 자막에 정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어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구글이랑 파파고를 번갈아 가면서 자막을 넣고 있어요. 근데 가끔 너무 어려운 문장 같은 경우는 언니나 남자친구가 도와줍니다. 아마 이 영상의 번역은 언니가 해줄 것 같아요. 말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서. 촬영 장비랑 편집 프로그램이 궁금해요. 저는 카메라는 캐논 G7X 마크 3를 사용하고 있고 편집 프로그램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샷건 마이크 사용하고 있어요. 가끔 보이는 그림들은 아이패드로 그리는 건데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직접 넣고 있습니다. 얼굴 공개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얼굴 공개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주말에는 일어나자마자 아침을 먹는데 진짜 내추럴 그 자체로 아침을 먹거든요. 그래서 만약 얼굴을 촬영하게 되면 제가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질 것 같고 카메라를 자꾸 의식할 것 같아서 공개할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나중엔 생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외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취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저는 우선 혼자만의 공간이 정말 필요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브이로그를 보는데 브이로그가 거의 다 자취 브이로그였거든요. 그래서 자취에 대한 로망은 점점 커져만 가고 그래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취하면 좋은 점과 힘든 점을 알려주세요. 저는 정말 대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요리해 먹고 집 꾸미는 것도 되게 재미있고 홈메이크하는 시간도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제가 혼자서 뭘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자취를 하면 혼자만의 공간이 있어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같은 회사 연구원분이 남자친구랑 대학교 동기여가지고 소개팅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제 이상형이 동그란 안경 쓴 엄청 둥글둥글하고 순딩순딩한 강아지상인데 이상형이랑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여러 번 만나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만난 지 한 2년 정도? 더 넘었어요. 좋아하는 가수가 궁금해요. 저는 아이돌 중에서는 방탄소년단을 제일 좋아하고요. 주로 즐겨 듣는 다른 가수들은 콜드플레이, 비틀즈, 넬 같은 밴드 음악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행하고 싶은 나라가 있으신가요? 저는 제일 가고 싶은 곳은 아이슬란드랑 발리예요. 전 도시보다는 자연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힐링되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아서 여행지는 주로 경치가 예쁜 곳을 선택합니다. 얼른 이 시기가 끝나서 빨리 휴가를 가고 싶네요, 저도. 마지막 질문은 꿈이 궁금해요. 저는 사실 직업적인 큰 꿈은 없어요. 너무 현실 회사원인가요? 프로그래머로서 엄청난 앱이나 시스템을 만든다는 그런 목표보다는
그냥 나중에 제주도 같은 데에서 한적하게 홈맥 할 수 있는 펍을 차리는 것이 제 최종 목표입니다. 윤식당처럼 소소하게 맛있는 거 만들어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정말 저의 워너비 라이프예요. 나중에 제가 가게를 내게 된다면 구독자분들도 초대해서 맛있는 요리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번 Q&A는 끝입니다.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약간씩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다시 한번 5만 구독자분 감사드리고 그러면 저는 편집하러 가보겠습니다. 일요일에 만나요.